시금치는 눈 건강을 증진하고 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 혈압 수치를 낮출 수 있고 심장 건강을 증진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슈퍼푸드라는 수식어가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시금치를 누구는 두부나 멸치와 같이 먹지 말라 하고 누구는 같이 먹으라고 합니다. 또 시금치를 먹으면 혈전이 생기고 콩팥 결석, 요로 결석이 생긴다고 하니 아무리 효능이 강력하다 해도 먹기가 꺼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건강정보 채널 9988입니다. 시금치를 두부나 멸치처럼 칼슘이 많은 음식과 같이 먹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같이 먹어도 된다고 말하는데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같이 먹어야 좋을지 같이 먹지 말아야 할지 오늘은 시금치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시금치를 먹으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금치를 두부나 멸치와 같이 먹지 마라 하는 주된 원인은 시금치에 있는 옥살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자체적으로 옥살산을 생성하거나 음식에서 옥살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가 대사될 때 옥살산으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옥살산을 섭취하면 이 옥살산이 칼슘이나 철분, 마그네슘, 아연과 결합하여 옥살산 칼슘과 옥살산 철 등과 같은 불용성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결장에서 발생하지만 콩팥이나 요로의 다른 부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합은 필수 미네랄의 생체 이용률을 감소시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잠재적으로 칼슘, 철분 등 이러한 영양소 결핍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나 멸치에 풍부한 칼슘과 철분이 흡수가 안 되어 생체 이용률이 감소합니다. 그런데 두부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이유를 시금치에 있는 옥살산이 두부에 있는 칼슘과 결합하여 뾰족뾰족한 수산 칼슘이 되어 결석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옥살산이 콩팥으로 흡수가 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옥살산이 혈류로 흡수되면 콩팥은 혈액을 여과하여 옥살산과 칼슘을 포함한 노폐물과 과잉 물질을 제거한 다음 소변으로 배설합니다. 콩팥에서 옥살산은 소변에 존재하는 유리칼슘 이온과 결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결합한 옥살산 칼슘 결정은 물에 잘 녹지 않고 주변 소변에서 더 많은 칼슘과 옥살산 이온을 끌어당겨 더 크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석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것들은 콩팥 결석, 방광 결석, 요로 결석을 형성합니다. 꽤 유명한 온라인 건강신문에 옥살산 칼슘 결정이 담석도 만든다고 기사를 냈는데요. 담석은 옥살산 칼슘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담낭에 있는 담즙의 주요 구성 성분이 침착되어 형성된 결정입니다. 그러니 시금치와 멸치, 두부 섭취와 담석은 관련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옥살산 칼슘은 불용성 화합물인데요. 이것은 불용성이라 소화관에서 흡수가 되지 않고 대변으로 배설됩니다. 다시 말하면 콩팥으로 가기 전에 옥살산이 칼슘을 끌어안고 대변으로 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콩팥 결석 때문에 옥살산을 줄여야 하는 사람은 칼슘 섭취를 늘리라고 전문가들은 권장합니다. 그래서 결석이 염려된다면 시금치를 드실 때 오히려 칼슘이 풍부한 두부나 멸치와 같이 드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결석 염려는 없지만 칼슘이나 철분 결핍이 걱정된다면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어쩌다 한번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시금치, 케일, 아몬드 등 옥살산이 많은 음식을 자주 드시면서 항상 멸치, 두부 등 이러한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과 같이 드신다면 칼슘, 철분, 마그네슘, 아연 등의 결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 결핍 같은 경우에는 50대 이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분 결핍을 현기증, 빈혈만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은데요. 철분 결핍 증상은 어지럼증 없이 입마름, 혀통증, 깨지거나 변형된 손톱, 조금만 놀라거나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쁘고 두근거리는 심계항진, 주로 잠들기 전에 다리에 불편한 감각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하지불안 증후군, 빈번한 두통, 이명, 탈모, 극심한 피로 등 다양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드실 때는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드시는 방법을 달리해야 하는데요. 시금치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하는 분입니다.
콩팥 결석이나 요로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은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금치 같은 옥살산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꼭 시금치를 드시고 싶을 때는 두부, 멸치와 같은 칼슘이 높은 음식과 같이 먹어야 옥살산 체내 흡수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염증성 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콩팥 결석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소화계가 안 좋은 사람도 시금치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 옥살산은 섬유질과 함께 섭취하면 미네랄 흡수를 더 많이 방해할 수 있는데요. 결석 걱정은 없지만 평소에 차나 커피 등을 달고 사시는 분은 칼슘, 철분, 아연, 마그네슘 결핍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분이 시금치를 드실 때는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과는 같이 드시지 않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그렇다면 시금치의 옥살산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물을 충분하게 마시면 옥살산 칼슘이 커지기 전에 소변으로 배출되어 결석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삶는 것입니다. 시금치를 삶으면 옥살산 함량이 감소하는데요. 시금치를 오래 삶을수록 더 많은 옥살산이 물속으로 침출됩니다. 그런데 삶는 시간에 따른 옥살산 침출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물을 많이 넣고 끓일수록 그리고 오래 끓일수록 옥살산 침출량이 많았습니다. 1분을 끓이면 30%, 5분 이상 끓이면 55%가 줄었고 12분 이상을 끓여야 70%가 줄었습니다. 대부분의 요리 전문가들은 아삭한 식감을 위해서 30초만 살짝 데칠 것을 권장하는데요. 그러면 옥살산은 그리 많이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1분 이상 끓는 물에 삶으면 시금치 죽이라면 몰라도 나물로 먹기에는 좀 그렇지요. 어차피 흐물거리는 시금치를 먹어야 한다면 시금치 된장국을 끓이면 좋은데요. 시금치 된장국을 끓일 때도 생 시금치를 넣지 말고 한번 맹물에 삶아서 그 물은 버리고 된장국을 끓여야 50% 이상의 옥살산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 하나 먹는데 너무 복잡해서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차라리 안 먹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어요. 콩팥 결석 병력이 있거나 철분 결핍 증상이 있으신 분은 시금치를 푹 삶아서 시금치 죽이나 시금치 된장국을 끓여 드시거나 차라리 다른 채소로 대체하시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K가 많아서 건강 유지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데요. 칼슘을 뼈에 결합시키는 단백질인 오스테오칼신의 변형을 도와 뼈의 강도를 높이고 골절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동맥석회화를 예방하여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또한 세포 성장과 증식을 조절하는 데도 관여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충분한 비타민 K가 없으면 상처를 입었을 때 혈액이 제대로 응고되지 않아 과도한 출혈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점이 일부 개인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와파린, 쿠마딘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의 경우 과도한 비타민 K 섭취는 약의 항응고 효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K의 급격한 증가는 약물의 항응고 효과를 감소시키고 혈액 응고 능력이 증가하면 응고 항진증으로 알려진 혈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보충제가 아닌 식이요법만으로 비타민 K를 과도하게 섭취해도 응고 항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의 경우 비타민 K를 많이 섭취하면 약물의 효과가 방해되어 항응고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혈전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K가 얼마나 있을까요? 노지에서 자란 시금치 100g에는 450 마이크로그램, 일반 시금치에는 약 390 마이크로그램의 비타민 K가 있습니다. 비타민 K 하루 권장량을 볼까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 90 마이크로그램, 남성 12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일반 시금치 100g을 먹었을 때 남성인 경우 하루 권장량의 3배가 넘고 여성은 4배가 넘습니다.
노지 시금치를 먹는다면 더 많은 비타민 K를 섭취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이 시금치 같은 비타민 K가 많은 음식을 자주 드실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소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도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에는 또 상당량의 퓨린이 있는데요. 통풍 환자는 시금치를 제한할 것을 권장합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분해되어 요산으로 바뀝니다. 콩팥은 일반적으로 요산을 걸러내고 소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그렇지만 통풍이 있는 사람의 경우 혈액에 요산이 축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산이 축적되면 부종과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풍이 있으신 분이 채소를 드실 때는 시금치보다는 양상추, 피망, 오이 등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시금치를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번쩍 들지요. 콩팥 결석, 요로 결석 병력이 없고 콩팥 기능 튼튼하고 철분 결핍 증상도 없는데 뼈가 약하고 골다공증 위험이 있으신 분은 시금치의 엄청난 비타민 K가 확실하게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와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은 달걀, 파머산 치즈, 고구마, 렌틸콩 등입니다. 시금치를 드셔도 되는데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은 시금치 죽을 끓일 때 쌀 대신 렌틸콩을 넣어보세요. 쌀을 안 넣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렌틸콩에는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항영양소가 있으니 밤새 물에 담갔다가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 나물이나 된장국도 맛있지만 간단한 아침으로 시금치 프리타타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고구마를 얇고 동그랗게 잘라서 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구워서 준비해 놓고 양파, 대파, 토마토를 잘게 썰어 볶다가 시금치를 넣고 채소에서 나오는 물이 다 마를 때까지 볶아서 준비합니다. 달걀 2개에 소금, 후추, 파머산 치즈를 넣고 잘 푼 다음 여기에 볶은 채소를 넣고 잘 섞습니다. 프라이팬에 구워놓은 고구마를 깔고 그 위에 달걀물을 붓습니다. 맨 위에 파머산 치즈를 뿌리고 모짜렐라 체다 치즈를 얹습니다. 뚜껑을 닫고 달걀이 완숙이 될 때까지 중불에서 익힙니다. 이때 불이 너무 세면 고구마가 탈 수 있으니 타지 않게 불 조절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재료 준비는 후라이팬으로 하고 구울 때는 오븐이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이 방법은 정통 프리타타는 아니고 키슈와 프리타타를 혼합한 제가 즐겨 먹는 퓨전 프리타타입니다. 파이지는 자칫 혈당을 올릴 수 있어서 고구마로 대신했는데요. 고구마도 혈당을 올리기는 하지만 파이지보다는 덜합니다. 시금치를 넣을 때 옥살산이 걱정되시는 분은 삶아서 넣으시고 결석 걱정 안 되시는 분은 생시금치를 넣어도 됩니다. 채소는 양파, 대파는 꼭 넣어야 맛있고 토마토 대신 버섯, 피망, 당근 등 남아도는 채소를 넣으시면 되고 치즈도 파마산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고구마는 따로 굽기 귀찮으면 잘 익게 조그맣게 썰어서 고구마 먼저 익히고 야채 넣고 볶다가 계란물 넣고 치즈 올리면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구마 대신 감자를 넣어도 되고 그냥 내 냉장고 사정에 따라 재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모든 음식들이 개인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또는 조리 방법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영양 보충제처럼 영양 성분이 듬뿍 포함되어 있는 식품도 친구에게는 보약이 되지만 나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거 다 따져가면서 식사 준비하나 그냥 대충 먹지.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그냥 대충 먹으면 내 몸도 대충 건강하지 않을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소중한 지인과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고정 댓글을 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영상 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구구까지 팔팔하게 하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